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스피드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6종목이고요. 2종목씩 나눠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DB하이텍, 반도체 쪽, 그리고 대창, 서원, 구리가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DB하이텍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중국을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걸기,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스틴 공장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조만간 언급, 투자를 좀 더 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TSMC나 기타 나니아 같은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를 지만 투자를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은 쇼티지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계속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염두해 놓고 보신다라고 해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파운드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꼭지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거의 한 6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거의 흡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난 모습이었죠. 그래서 6만원대에서 96,000원 갔던 흐름이 고스란히 36,000원대에서 74,000원대까지 갔었던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했을 때 계속 어느 수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우하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다. 근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상승을 한 부분이라 의미 있는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지금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 6만원에서부터 53,000원 정도 박스권을 완전하게 돌파를 하면서 6만원을 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65,000원 이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5,000원 잘 유지가 되면 2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 부근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고만고만해서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지수가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만고만하니까 다른 쪽 종목들은 개별적인 종목들은 흔히 말해서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사서 시장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적이 나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3일이 공매도 이제 시작인 날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5월 3일 이전까지는 한번 추세가 다시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 놓는 이런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다시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못해도 다시 9만원 이상은 탈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방향이 다시 공매도로 인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찌 됐든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9만 원까지 추이가 원체 좀 좋은 흐름이라, 참고로 1분기 실적 관련된 컨퍼런스 콜은 4월 28일부터 29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잠정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공매도 전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9만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9만원을 안착하면은 단기 고점인 96,800원도 역시나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3,200 안착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창서원은 이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그 특수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창, 서원, 이구산업, KB메탈이 이제 메탈이 아닌가요? 여하튼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런 쪽이 결국에 이슈가 되면서 오늘 이제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해서 이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추세를 더 만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엄청나게 좀 실린 흐름이고, 거의 한 1억 9,500만 주가 거래가 됐죠. 상장 주식 수가 9,100만 주인데 거의 상장 유통 주식 수에 대한 부분이 한 47%, 한 48% 정도 잇따라 50% 기준으로 하면 못해도 4,5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4,500만 주가 거의 한 4-5바퀴가 돌아간 흐름이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는 내일 장 초반에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유지가 되는지, 그 유지가 되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가 실리지 않는데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 조금 더 길게 보는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길게 봤을 때 고점 부근이 3,0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해서 2,5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못해도 장중에는 3,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은 이 고점 역사적 신고가가 3,395원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할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이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못해도 2,200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200원, 난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0원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서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한 흐름이잖아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려서 역시나 상장 주식 수가 4,70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이제 거의 한 40%가 대주주 물량이라고 하면 60% 정도로 보면 한 3천만 주, 약 3천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간 그런 흐름이죠. 유통 주식 수가 한 바퀴가 돌아갔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역시나 손바뀜이 빠르게 한 바퀴 정도 돌아갔기 때문에,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오늘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했고, 뭐 13%로 하락이 좀 상승이 유지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실려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흐름을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종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역시나 구리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면 못해도 2,900원, 3,000원 정도에서는 움직이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 거래가 되는지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은 지난번 고점 3,3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봤을 때 3,300원, 3,5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역시나 4,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짧게는 손절 라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500원, 600원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난 좀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400원 정도 선까지 박스권 다시 하단 부근 때까지 여유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딱 끝나고 나서 초반에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이제 동시에 공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갭 떠서 시작을 한 흐름인 것 같고, 기대감이 더 컸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예전엔 몇십만원, 뭐 4,50만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만원대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마인드로 매수를 단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18%까지 갔을 때 뭐 차익 실현을 해서 쭉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은 한 7%까지 마무리가 돼서 고점 대비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11%가 된 흐름이고, 그 매물이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한 마이너스 1%, 한 3%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액면 분할하고 나서는 못해도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완전하게 방향이나 그리고 추세나 패턴이나 뭐 만들어진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로 오래 되면 될수록 더 좋은 흐름이다.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저점만 갱신하지 않으면 11만 6천원에서 12만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카카오뱅크 쪽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청약을 한다, 본격적으로 하는데 청약률이 뭐 2000대 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완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더 좋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직 방향이나 추이나 패턴이 정해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못해도 추가적인 저점만 만들지 않으면 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보겠는데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그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별 장세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뉴스나 재료가 있는 그런 바이오 쪽은 나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 더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 뭐 진단 키트 FDA 뭐 사용 승인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슈가 컸었던 게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였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는 동사가 만들든 안 만들든 상관없이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도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 뭐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서정진 회장의 이 립서비스 때문에 결론엔 조금 좀 후폭풍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셀트리온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가 동사만 또 허가를 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승인을 받은 부분이죠. 나머지는 승인을 아예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나름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엮이지 않아도 뭐 실적으로만 봐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다. 단지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못해도 이제 이 흐름에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주 이제 지난주 뭐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때는 못해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이가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점 부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저점을 만드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0만원 정도를 유지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장중에 30만원을 떨어뜨리면 또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기관과 외국인을 봤을 때는 최근 추이로 봤을 때는 계속 매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 개인도 같이 따라 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29만원 선까지도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밀렸다라고 해도 또 기관이나 외국인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그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다 이제 손절로 낚이는 거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저점에서 더 매수를 해서 이제 아래 꼬리에서 사서 이제 몸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매도는 아닌 것 같다. 좀 버텨보셔라. 그리고 3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시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으로만 매도세가 나오는 건 좀 기이한 현상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지, 수급이 꼬여서 매도가 나온 거지 동사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버텨보고, 못해도 단기적으로 다시 31만원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면 1만원, 2만원까지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이는 상당히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시 33만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들은 완전 뭐 이런 흐름이면 이제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버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